안녕하십니까. 윈더스랩 TV의 동우상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좋은 소식들 있으신가요? 네, 합격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최근에 그 창업중심대학 예창, 그러니까 예비 초기 창업대학 이 한참 지금 5월 18일까지 모집 마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칭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해 드리는 중이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 와중에 여러분께 공유할 만한, 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윈더스랩 블로그 아시죠? 네,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도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요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죠. 예비 창업자 3년 이하, 3년부터 7년까지 세 가지 구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사업 계획서 양식 좀 다르더라고요. 5번을 보니까 지역 연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이것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라는 문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5월 18일 마감이죠, 그죠? 한참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아직 이 정도면은 여유는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은 되고요. 제가 한번 공고 내용을 봤는데 이번에 제가 공고 내용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진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2022년 예비창업 패키지와 동일하면서 아래 내용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총 240개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6개 권역이죠. 그래서 권역당 40개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요게 좀 특징이었죠. 지역 소재 창업자. 사실 기존에는 지역 제한이 없었죠, 그죠? 이번에는 그 해당 지역, 만약에 뭐 부산이면 부산, 뭐 광주면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 소재 창업자를 60%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장년에 대해서는 뭐 딱히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청년, 즉 39세 이하를 뭐 70% 뽑는다라든지 그런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번 공고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지역의 60%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시려는 그 위치에서 어느 기관에 넣으면 좋을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서는 총 12페이지였습니다. 12페이지 내외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그 5번에 있는 지역 연계라는 것을 쓰실 때 결국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추가해라, 뭐 이런 가이드가 자동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뭐 많이 쓰기보다는 앞에 1, 2, 3, 4 쓰셨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양식 바로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 제가 캡처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1번, 뭐 2번 실현 가능성 동일한데 5번이 다르죠. 그래서 5번이 다른데 5번을 보면 5-1 제품 서비스와 주간 기간별 전략 산업 분야 연계 방안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제품 서비스, 즉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그 제품과 서비스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킥보드라든지,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그 주간 기간별 소개 자료에 명시된 전략 산업 분야, 대학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를, 의료를, 또는 뭐 IoT, 기계, 뭐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그 명시된 분야에 맞게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거냐, 뭐 그런 연계 방안을 쓰라는 거죠. 연계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려야 될 키워드가 뭐다? 시너지다, 시너지. 윈윈 할 수 있는 거,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5-2번은 해당 권역 내에 사회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5-1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시고요. 어떻게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겠다,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5-는 그에 따른 기대 효과가 이런 것이다. 뭐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든지, 그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과
윈윈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킨다든지, 또 초기 시장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또는 고용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죠. 5번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 신청자만 쓰는 겁니다. 예, 즉 60%에 해당한다. 그렇게 나는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한다 라는 분들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굳이 지역 연계를 안 해도 자신 있다 그러신 분들은 5번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5번 해당 페이지 볼게요. 지역 연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위에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지역 연계가 뭐랬습니까? 윈윈 시너지를 떠올리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주간 기관 또는 지역 산업, 이제 그 지역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특징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그런 방안을 쓰라는 거죠. 자, 그리고 5-1번은 기대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어떤 기대효과? 사회 경제적인, 해당 권역 내에 사회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을 쓰시라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세부적인 얘기 해볼게요. 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청색 텍스트를 항상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첫 출발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간별 전략 산업 분야 연계 방안을 쓰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역 산업 연계 사업화 적용 융합 방안을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써도 좋고요, 하나만 써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두 개를 다 써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걸 하나 골라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쓰겠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간 기간의 전략 분야라는 것이 그 K-스타트업 해당 공고문과 다른 사업 계획 양식과 그런 파일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은 그 동남권, 부산 경남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부산대학교 사를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부산대학교를 보면은 다른 내용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할까요? 전략 산업 분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 소재, 바이오 의료, 자, AICBM, 그 미사일의 그 ICBM 아니고요.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세 가지라 볼 수 있겠죠. 기계 소재 분야, 바이오 의료 분야, 그리고 AICBM 분야인지, 요 세 가지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공고문이나 다른 걸 봤을 때 지역 산업에 대한 내용은 따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역 산업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남권은 예를 들면 조선 산업이 지역 산업이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그 주간 기간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의하셔가지고 항상 문의하는 거는 망설이지 말고 항상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해당 주간 기관에 문의해서 그 지역 산업은 특히 어떤 것이냐, 동남권, 호남권 지역 산업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연계라는 부분, 특히 그 부산대학교의 전략 산업 분야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은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죠. 시너지를 내보겠다. 예를 들면 킥보드를 할까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킥보드를 만드는데 그 부산대학교가 기계 소재 분야에 전략적인 사업 분야 돼 있더라.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그 소재, 특히 경량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한번 좀 협조를 구하고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도 말 되겠죠. 자, 시장 확대. 자, 예를 들면 이제 만만한 게 해운대죠, 그죠? 딱 떠오르죠. 그래서 해운대에서 해변이 넓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킥보드 의미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해운대 관광지에 특화된 또는 전용의 킥보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이거 뭐 지역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타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협력 기관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죠. 보니까 LG전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은 LG전자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보겠다. 그런 부분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5-2번 해당 권역 내 사회 경제력 효과 창출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간단히 말하면 기대 효과라고 봅니다. 기대 효과. 위에서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그죠? 연계 방안, 시너지, 윈윈 이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자, 그랬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런 것들을 쓰시고 그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 볼게요. 5-를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산 지역 관광지, 특히 해운대의 공공 DB 또는 기타 DB를 활용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의 종로구 관내에 어떤 관광을 좀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찾아보고 느꼈던 게 상당히 공공 DB, 오픈 DB가 많았어요. 화장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연 정보라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뭐 동남권, 특히 뭐 부산 지역, 특히 해운대, 뭐 송정, 해수욕장 있으면 뭐 그런 곳에 있는 화장실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뭐 주변에 있는 뭐 음식점, 맛집만 좀 더 별도로 DB화해서 한다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해당 관광지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식당 또는 뭐 주변의 각종 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어떤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뭐 지역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밖에 공공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또 하나는 그 로컬한 DB들을 여러분 수집하기 때문에 로컬 DB를 좀 더 품질을 강화한다든지 DB를 수집을 더 많이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까지 내용에 대한 얘기고요. 다 분량에 대한 부분이죠. 자, 결국 사업 계획서,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의 특징은 그 분량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량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미리 추정해 보는 거죠. 이 지원 사업을 기한한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10페이지 내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2페이지 내외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뭐죠? 한두 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여기 5번 지역 연계에 대해서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분량을 많이 쓰라기보다는 적절한 내용을 딱 쓰면 되겠죠. 앞서 작성한 내용, 즉 1, 2, 3, 4 문제인식부터 실현 가능성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울리는 내용으로 너무 갑자기 이것과 안 어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사업 내용과 어울리는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공감, 댓글, 공유 플리즈 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1순위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처음 도전하신다면 아무래도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요 인강 예비차 올해 양식이에요. 금년도 양식에 맞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사업계획서 인강이니까요. 요거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보시고 작성하시면 훨씬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좀 떨어졌다 이런 분들도 한번 보시면 기초 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더 권장하는 거는 1대1 코칭입니다. 그래서 사업 경험이 있든 또는 없든 한 번쯤 뭐 한두 시간이라도 한번 진단 받아 보시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께 또 한번 5번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 지역 연계 어떻게 작성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